안녕하십니까, 에스케이프 코리아 박재억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케이프 레이저 축 정렬 장비인 TKSA71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TKSA71 제품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센서를 장착할 브라켓 2종, 그리고 자석 모드를 활용하실 때 쓰셔야 되는 여기 자석 8개, 그리고 이 봉이 길이가 짧을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연장봉 4피스, 그리고 이 브라켓에 달려있는 체인의 길이가 짧을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는 연장 체인 2종, 그리고 줄자, 그리고 이 자석과 그리고 이 연장 체인 핀을 연장할 수 있는 체인 핀 담겨있는 통,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센서는 S 센서, M 센서 이렇게 두 종이 있고, 요 밑에는 요 센서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2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KSA71을 이용해서 레이저 축정열을 작업하실 때 필요한 심플레이트, 에스케이프에서는 심플레이트 제품도 사이즈별 50×50, 75×75, 100×100 크기별, 그리고 각 사이즈별 두께별로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심플레이트도 이렇게 가방으로 키트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TKSA71 기계적인 설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설치는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에다가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 카플링 면에 설치를 하셔도 무방한데, 설치를 하실 때에는 실제 산업용 장비에는 이 카플링과 축을 연결해주는 키가 있을 겁니다. 키가 있으면 이 브라켓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게 조금 울퉁불퉁거리고 나중에 브라켓가 흔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키 자리를 피해서 맨들맨들한 이 축면에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공간이 좁아서 안 될 경우에는 차라리 이 카플링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켓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S 센서, M 센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S 센서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설비에다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요 M은 무브어블 움직이는 쪽이라는 말은 국내에서는 제가 현장을 다녀봤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거의 90% 이상 펌프 대비 모터를 움직여서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M을 모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 센서는 여기 펌프 쪽 사이드인 이쪽 브라켓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움직여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되는 이 모터 쪽에다가 M 센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적인 설치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브라켓에 체인이 요 짧은 체인이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제품 구성 사항에서 보여드렸던 연장 체인을 연결하실 경우에 요걸 연결하시게 되면 최대 축경 450파이까지 이 체인으로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 특성상 요걸 연장 체인을 한번 연결을 하게 돼버리면 다시 분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체인 브레이커를 이용해서 아예 체인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장 체인을 연결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연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계적인 설치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이제는 중요한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되고, 애플 이용자께서는 앱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검색 위에 SKFTKSA71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앱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 여러 가지 앱 중에서 샤프트 얼라이먼트 요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리고 에스케이프 소프트풋 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앱을 설치하시면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끝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났으면 이 기계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 레이저 측정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소프트풋 앱을 먼저 활용하셔서 이 베드와 모타 사이의 뜬 공간을 먼저 체크해서 그 뜬 공간을 먼저 잡아준 이후 그 다음에 측정열 앱을 통해서 실제 이제 얼라이먼트를 보는 것을 SKF에서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풋을 보여드릴 건데 이 소프트풋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직으로 지금 정확한 구현은 어려워서 이거를 일단 데모 모드를 활용해서 소프트풋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풋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먼저 기계 전원을 킵니다. 소프트풋 앱을 들어가신 다음 하드웨어 전원을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전원을 켜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왼쪽 소프트풋 앱과 측정열 앱을 두 개를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소프트풋 앱이 이 측정열 앱을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되는 사전 작업입니다. 이 소프트풋이라는 것은 이 베드와 모타 발 사이에 뜬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요거를 직접 이 센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서 뜬 공간이 없게끔 압착을 잘 시켜가지고 메인 작업인 측정열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프트풋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풋을 먼저 들어가면 여기서 처음 들어가셔서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들어가시면 회사명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직접 재직 중인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분 성함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로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를 넣을 경우 나중에 레포트 자료에 이 회사 로고까지 같이 들어가서 레포트가 나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로고를 캡처를 하셔서 편집을 좀 하셔가지고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셔서 저는 이제 미리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로고를 캡처를 하셨으면 이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나중에 레포트에 이 로고 자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값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초록색으로 활성화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풋뿐만 아니고 측정열 앱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서 값은 항상 표시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해 놓으시면 추가로 이렇게 작업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전원을 켜 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온 거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오신 걸 보이시고 여기서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선택 요거를 클릭하셔서 조금 한 3, 4초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센서가 자동으로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 유닛, M 유닛이 다 잡혔으면 완료를 누르시면 그리고 나서 이 하드웨어를 보시면 초록색 불 옆에 파란색 불이 들어온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지 블루투스로 이 기계랑 이 소프트웨어랑 이제 연결이 됐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은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측정을 들어갈 텐데 요 기계 정보 넣는 거나 요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요 다음번 섹션인 측정열 앱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요 소프트풋 같은 경우에 제가 데모 모드로 제가 일단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따라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모터 오른쪽 앞발이 풀리는 영상이 나오고 풀리니까 기록이라는 요 탭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모터에서도 오른쪽 앞발을 볼트를 풀어 주시는 겁니다. 풀고 나서 풀린 값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이는 영상이 나오고 조인값 기록이 활성화가 되고 나서 실제 모터 오른쪽 앞발도 실제 조아 주시는 겁니다. 조아 주시고 볼트 조인값 기록을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대편 뒷발 풀리는 영상이 나오고 볼트 풀린값 기록이 활성화가 되면 마찬가지로 반대편 뒷발에 가서 볼트를 풀어 주시고 그 다음 풀린값을 기록하고 조이는 영상 나오고 이게 활성화되고 나서 실제 모터 뒷발을 조아 주시고 또 조인값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따라서 이 앱을 따라서 그대로 지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터 각 발별로 볼트를 풀었다 조았다. 그래서 이렇게 풀린값, 조인값을 이렇게 다 각각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터 각 발과 베드 사이에 공간이 얼마나 떠 있는지 요 센서가 다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모드 상태로 봤을 때는 모터 왼쪽 앞발과 오른쪽 뒷발 대비
오른쪽 앞발과 왼쪽 뒷발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타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됐다면 이제 수정을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확인되는 숫자만큼 심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 작업을 모타 왼쪽 앞발, 뒷발, 오른쪽 앞발, 뒷발 여기 숫자만큼 이렇게 심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끝내신 다음에 다시 재측정 탭에 들어가시면 아까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처음부터 모타 오른쪽 앞발 풀리는 영상 나오면 실제 모타 앞발을 풀고 풀린 값을 기록을 하고 조이는 영상이 나오면 조인값 기록을 하고 반대편 뒷발 풀리는 영상이 나오고 활성화되면 볼트를 풀고 풀린값 기록을 하고 조이고 조인값 기록 활성되면 조이고 나서 볼트 조인값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이제 요거는 심 작업이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뜬 공간이 없이 잘 이렇게 안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꼭 0.00으로 다 맞춰야지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한 한 요 0.0 밑에 단위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렬 완료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포트 자료가 출력이 됩니다. 소프트 레포트고요. 이제 기계 아이디, 뭐 날짜, 작업하신 분 회사, 데이터 어떻게 넣었는지, 그리고 소프트 붓이 이렇게 안 맞았는데 작업 후에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갔다. 이런 이제 보고서 자료고요. 그리고 서명은 여기 서명을 2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명 탭을 한 번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올려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들어가 주셔서 여기 서명을 이렇게 바로 넣으시고요. 넣으시고 완료도 2번 해주셔야 됩니다. 완료도 2번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서명까지 레포트에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위에 땡땡땡 표시 이걸 눌러주시면 보고서 공유가 있습니다. 보고서 공유를 누르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보고 자료라든지 고객사의 제출 자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 붓 작업이 끝나셨으면 이제 메인인 축정열 작업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정열 앱으로 들어가시고요. 이 축정열 앱으로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마찬가지로 회사명 그리고 작업하실 분 성함 그리고 회사 로고 이렇게 직접 작업하신 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센서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게끔 전원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선택 들어가셔서 한 2초 3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다 인식이 된 걸 확인하시고 완료를 누르시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보시면 파란색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완료를 눌러서 이렇게 설정은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은 종료가 됐고 새로운 정렬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기계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셔서 뭐 모터라든지 펌프 명판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작업자가 그냥 구분하기 편하게 뭐 몇 호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특정할 수 있는 그렇게 설비명을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나 작업하시다 헷갈리시면은 모타 위치와 요 태블릿 PC나 핸드폰 위치 를 이렇게 모타와 동일하게 이렇게 놔두시고요. 놔두시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요게 S 센서가 되고 S 센서에서 카플링 중심까지 그리고 카플링 중심에서 M 센서 중심까지 M 센서에서 모타 앞발 그리고 모타 발과 발 사이 요 부분을 줄자로 측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자로 요 데이터를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카플링 중심에서 S 센서 그 봉 중심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줄자로 직접 측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또 M 센서에서 카플링 중심까지 그리고 요 모터 앞발에서 M 센서까지 이렇게 또 측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타 발과 발 사이 이거를 측정해서 이렇게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앱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치수대로 줄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S 센서에서 카플링 중심까지, 그리고 카플링 중심에서 M 센서 중심까지, M 센서 중심에서 모타 앞발까지, 그리고 모타 발과 발 사이 이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는 미리 다 넣어 놓았고요. 요거를 측정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줄자로 측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프로 정확하다고는 보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요 센서가 상당히 정밀한 기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 정도까지는 요 센서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57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뭐 56, 뭐 58, 59 이 정도는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 65, 뭐 66 이런 식으로 이제 10%를 넘어서게끔 이 잘못 측정이 되면 이 데이터 결과값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자를 이용해서 좀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없는 환경이 있는데, 만약에 찍으실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 여기 사진 추가를 들어가셔서 카메라 앱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비를,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요 단순히 그냥 설비 사진이 나중에 레포트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능하시면 넣고 안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차값 같은 경우 여기서 공차 탭을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속도 RPM에 따른 옵셋 공차, 각도 공차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어떤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SKF에서 추천드리는 값입니다. SKF에서 추천드리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한 11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제시드리는 공차값이고, 제가 여러 현장을 다녀보니 사실은 뭐 이런 데이터는 한국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100분의 5 안에 들어오면은 거의 제가 경험상 90% 이상은 다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셋 값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0.05 100분의 5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지금 100분의 5가 아니고 100분의 3 정도로 좀 더 정밀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100분의 3 이렇게 직접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일단 100분의 5 기준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기계 정보 요 탭을 나가시면 공차값이 사용자 지정에서 100분의 5, 100분의 5 이렇게 세팅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는 공차값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오프셋이랑 각도는 발 게이지 이용자에 한해서 설명드리자면 각도가 페이스 값이고 오프셋이 OD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직 조정 방법이 처음에 앱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심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심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심을 몇 미리 넣어라 빼라 이렇게 정보는 나오지만, 이 초크 조정 실시간으로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100분의 5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이 아니고 꼭 초크 조정 실시간 이걸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계 정보 세팅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기계 정보 넣으시다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요 화면으로 나왔다, 아직 더 넣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요 기계 정보 탭을 들어가시면 다시 요 화면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실 거 다시 수정하시고 완료로 나오시면 요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요 왼쪽 아래 지금 이렇게 레이저 없음이라고 이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지금 오류 메시지가 지금 안 떠 있는데, 오류 메시지를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게끔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각도랑 그리고 요 레벨 게이지에 세모 표시가 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세모 표시가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 오류 메시지가 없어져야지 이제 측정 가능한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먼저 각도 차이부터 제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요 브라켓을 아예 풀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각도 줄어드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 세모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브라켓을 조아 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각도에 세모 표시가 사라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레벨 탐지기에 지금 아직까지 오류 메시지가 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 이제 여기 S 센서도 그렇고 M 센서도 그렇고 요 가운데 진한 선이 있습니다. 요 레이저가 진한 선에 나오게끔 이걸 맞춰야 되는데, S 센서에서 M 센서를 맞출 때는 요 본체를 풀어서 요렇게 요 진한 선에 오게끔 맞춰 주시고 요걸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S 센서에서 M 센서로 가는 걸 맞췄는데 여전히
M에서 S로 가는 게 오류 메시지가 떠 있다. 그럴 때는 M 센서 위쪽에 있는 요 동그란 부분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미세 조정을 해서 요 S 센서 진한 선에 오게끔, 레이저가 진한 선에 오게끔 이렇게 맞춰 주시면 이렇게 세모 표시가 지금 다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측정 가능한 상태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측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측정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요 화면을 모터 위치랑 동일하게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돌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 포인트를 측정할 건데, 이렇게 이걸 센서를 돌릴 때 이렇게 센서를 잡고 이렇게 돌리시거나, 이렇게 센서 레이저 이렇게 가로막은 상태로 이렇게 돌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측정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못 얻을 수도 있으니, 요걸 돌릴 때는 이렇게 카플링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축을 잡고 이렇게 레이저의 간섭이 안 일어나게끔 해서 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90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기록 1차가 활성화가 됩니다. 초록색 불로. 그래서 기록 1차를 누르시고, 그러면 화살표가 보시면 위로 올리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또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돌리면 이렇게 초록색 불로 또 이 기록 2차가 활성화가 됩니다. 기록 2차. 그리고 나서 또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만약 이쪽 방향에 어떤 구조물 때문에 이걸 180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40도만 돌려도 파란색 불로 활성화됐을 때도 기록 3차를 기록을 누르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0도 단위로 세 포인트 측정한 것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90도 단위로 이렇게 세 포인트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단값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값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모터가 펌프 대비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옵셋이 얼마나 틀어져 있고 각도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좌우가 위에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기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이렇게 진단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진단값이고, 여기서 실제로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좀 사전 작업을 조금 해놓아서 이렇게 잘 맞은 상태인데, 실제로는 여기 다 이제 X 표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조정을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그림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올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화면을 센서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90도로 세워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심을 앞발은 0.37, 뒷발은 0.34T만큼 추가하라고 이렇게 바로 화살표로 나타내 줍니다. 만약에 심을 빼야 되는 상황이면 이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또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따라서 심을 넣었다 뺐다 하시면 요 위에 화면에서 여기 이제 100분의 5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100분의 5원에 들어오면은 옵셋 각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색 표시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둘 다 100분의 5원에 들어왔다고 초록색 불이 활성화가 되면 조정 완료를 누르고, 또 마찬가지로 화면을 따라서 이 센서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모터 뒷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될지 왼쪽으로 옮겨야 될지 앞쪽으로 옮겨야 될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될지 이렇게 화살표로 이게 다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무망치나 이런 제킹 볼트를 가지고 수평도 다 조정을 하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불로 다 활성화가 되면 조정 완료를 누르시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세 포인트 측정을 또 들어갈 겁니다. 재측정을 들어가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또 기록 1차, 그 다음에 또 화살표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기록 2차, 또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기록 3차.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진단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실전에서는 요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초록색 표시로 OK가 됐다. 그러면 이제 완료로 나가시면 레포트가 뽑히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군데가 다시 이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조정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조정을 들어가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센서를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수직 방향, 요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맞추시고, 만약에 요 부분은 틀린 부분이 없으면 또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 틀린 부분을 다시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시고, 다시 조정 완료를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 눕혀서 또 요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조정하시고, 조정을 하신 다음에 조정 완료를 누르면 다시 재측정 해서 기록 1차 이렇게 또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기록 2차, 이렇게 또 반대 방향으로 해서 기록 3차.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맞으면 또 완료를 들어가시면 되고, 또 한 번 뭐 어디 한 부분이 또 틀렸다. 그럼 또 조정 들어가셔서 방금 했던 과정을 또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계속 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다 맞아 들어갔다. 그럼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고서 자료가 나옵니다. 보고서 자료 들어가시면 아까 로고 넣은 게 이렇게 지금 재직 중인 회사의 로고가 여기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날짜, 뭐 시리얼 넘버 넣으신 거, 회사명, 작업하신 분, 데이터 줄자로 넣은 데이터, 사진 자료, 그리고 공차 얼마로 했는지 100분의 5, 100분의 5.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안 맞았는데 요 화면은 이게 무조건 다 초록색 표시가 4개로 다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화면보다는 요 화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체크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맞춰 주시고, 마찬가지로 서명을 2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서명은 2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서명을 직접 넣으시고 완료도 2번. 그러면 이렇게 서명까지 들어간지 확인되시고, 오른쪽 위에 땡땡땡 표시 눌러서 보고서 공유 눌러서 이제 뭐 네이버 메일이나 지메일 이용해서 회사 메일 주소를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PDF 파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발송이 됩니다.